이게 제가 3일 동안 신던 새 신발입니다. 신은 지 3일 된 거. 이게 지금 한 50km가 좀 못 됐을 거예요. 달린 지. 저는 1년 동안 신은 거. 한 1300km 정도 됐습니다. 똑같은 모델입니다. 그동안 3일 동안 신었으니까, 계속 신었으니까 이 신발의 느낌을 몸에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뭐 1300km 동안 이 신발을 신기 전까지 이 신발을 계속 신어 왔기 때문에 이 신발의 느낌도 계속 압니다. 오늘은 1000km 넘는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이 어떻는지, 1000km 넘는 신발을 신는 게 잘못된 건지, 1000km 넘은 신발의 느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1300km가) 넘은 신발을 신고 운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1300km가 넘으면 신발 느낌이 어떻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훈련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식사를 하고 지금 훈련 일지를 막 작성했습니다. 서버스리닷컴에 훈련 일지를 적었는데, 오늘 제목은요, 1300km가 넘은 미즈노 에어로 15를 신고, 일부러 오늘 미즈노 에어로 15를 신고 훈련했습니다. 한번 신발 키로수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서버스리닷컴에서는 훈련 일지에 착용한 신발을 체크하다 보면 신발의 키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 에어로 15, 이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신발을 신는 게 제 신발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늘 신은 미즈노 에어로 15 어딨니? 여기 있네요. 미즈노 에어로 15, 이걸 1294km, 약 1300km가 뛰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신발 키로수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죠. 그래, 훈련 일지에 작성을 하시다 보면 신발 관리도 됩니다. 저는 러닝 전문점을 6년 동안 했습니다. 러너에게 적합한 신발을 추천한다고 6년 동안 마라토너한테 신발을 판매해 왔었죠. 제가 판매한 신발이 뭐 수백 쪽, 수천 쪽은 될 겁니다. 시합하는 한 200km 정도가 적합하고, 그 이후로 훈련하러 돌리면 되고, 훈련하라도 신발 키로수가 뭐 한 400km 이상, 500km 이상 넘어가면 신발의 쿠션이라든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발을 바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발을 1300km가 넘은 신발을 신고 운동 나가고 있습니다. 새 신발을 3일 연속 신었고, 오늘은 1300km를 달린 신발을 신고 운동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동일한 모델이니까 그 신발의 느낌을 잘 아는 시기입니다. 새 신발하고 1300km를 달린 신발하고의 차이가 과연 어떻는지, 1300km를 신은 신발로도 달리기를 하는데 쿠션이라든지 발의 안정성에서 잘못되는 것은 없는지, 신발을 과연 바꿔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초반 쿠션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아주 많은 차이는 아니고, 쿠션에서는 차이 나는데 신발 가피 같은 거 있잖아요, 안정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안 좋은 느낌을 표현할 줄 몰라갖고 나올 때 신발을 꽉 묶고 나왔거든요. 신발의 안정감, 착지에서 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쿠션에서는 차이가 조금 느껴집니다. 특히 제가 전족 착지를 하기 때문에 신발의 마모도만큼이나
조금 전에 나오기 전에 새 신발하고 그 아웃솔의 마모도를 비교하면 새 신발은 아웃솔이 멀쩡했지만 1300km는 아웃솔이 많이 닳아 있었거든요. 그 차이만큼, 딱 그 차이만큼 달릴 때 동일한 컨디션을 갖다가 갖고 달릴 수 있도록 나올 때 옥시 드라이버하고 BCA는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입니다. 지금 4km를 달리고 있는데요. 일반 마스터즈 보통의 러너라면 무시해도 될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출발해서 한 1, 2km까지는 쿠션이라든지 안정감 이런 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 2km, 3km 넘어가면서부터는 쿠션에서 차이가 약간 있다. 느낌을 표현하자면 새 신발은 착지를 할 때 밑으로 쑥 꺼지는 느낌 그런 게 없습니다. 뭐 금방 바닥에서 닿아갖고 더 밑으로 꺼지지 않고 그 느낌을 탄성을 그대로 쿠션을 그대로 받아갖고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고 이런 느낌인데 1300km 오래된 신발은 좀 밑으로 꺼지는 느낌. 만약 똑같이 미드솔의 두께가 1cm라면 착지할 때 새 신발은 1cm 위치에서 그대로 탁 탄성이 주어져 갖고 올라가는데 오래된 신발은 좀 밑으로 더 내려가서 한 0.5cm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느낌, 그런 느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일반 러너라면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겁니다. 저희는 만약 저에게 선택하라 이라면 저는 새 신발 느낌을 찾으면서 달려야 되죠. 이렇게 계속 달리면 페이스에 차이가 있겠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6km째인데요. 오래된 신발은 착지 시에 지면하고 가까워지는 느낌? 그래요. 새 신발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탄성으로 탁탁 다시 튀어 올라가지만 오래된 신발은 지면하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면하고 가까워진다는 거는 쿠션을 받지 못하고 충격이 그대로 흡수된다는, 탄성으로 튀어 올라가서 다음 동작에 계속 이어지면 쿠션으로 인해 갖고 충격을 받지 않으며 달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발끈을 꼭 묶고 왔는데 안정감에서는 큰 차이가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1년 이상 13,000km 이상 달리다 보면 신발 가피도 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한 20% 정도 차이를 느낍니다. 한 20-30% 정도 차이 느낍니다. 오래된 신발에서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8km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꼬리 날 때까지 입 닫고 가겠습니다. 훈련 제대로 해야지. 지금 그만해요. 목숨 걸고 달리고 있는데 달리는 데만 집중하니까
신발 쿠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후반에는 정신을 집중하고 호흡량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 생각하고 달리니까 신발 쿠션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달리는 중에서는 저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이거는 달리고 나서 발이나 신체적으로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후반부 달리는데 저한테는 정신적 집중, 그리고 호흡량 최소화, 이게 최우선이고, 신발은 한 1-20% 중요성이 그렇습니다. 맞다, 착지, 다른 착지를 이어가는 거에 여기에 한 30-40% 됩니다. 지금 한 시간 8분 30초 1시간 8분 30초. 힘들어. 좋다. 상쾌해. 후반에 늘 제가 목숨 걸고 달립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달리는 때는, 그렇게 목숨 걸고 달릴 때는 신발이 쿠션이 어떻고 지금 내 신발 상태가 어떻고 이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로지 첫 번째가 호흡을 최소화해서 달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착지감을 발의 착지감하고 팔의 움직임, 이런 달리기 메커니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달렸기 때문에 신발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생각했어도 안 되고, 오래된 신발이 1300km를 실었다고 해서 달리는 데는 사실 이상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헝그리 러너나 학생들 같은 경우 신발을 아끼면서 신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발 바깥쪽 아웃솔은 검은색인데 미드솔 흰색은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웃솔이 조금씩 다를 때 슈구 같은 걸로 신발을 보증하면서 달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1000km 이상 달릴 수가 있는데, 아무런 좋지도 않고 신발을 오랫동안 신게 되면 미드솔이 닿고 그 하얀 부분이 다 있는 순간부터 거기에서 물이나 먼지나 이렇게 묻게 되면 오염되면서 신발의 쿠션이 전반적으로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신발 보존을 하면서 달리셔야 돼요. 오래된 신발을 계속 신더라도. 제 신발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 신발은 그렇게 슈구로 보존해서 달렸기 때문에 1300km를 달려도 검은 부분 아웃솔이 손상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오늘 달리는데 물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달릴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달리고 나서는 신체에 새 신발하고 오래된 신발이 신었을 때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래된 신발을 신으면 데미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늘 달리면서 쿠션감이 부족했다, 착지 시에 밑으로 쑥 꺼질 정도로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새 신발은 그러지 않았죠. 탄성을 느낄 정도로 쿠션감을 느끼면서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누적되다 보면 발에 피로가 풀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간다든지, 그런 피로를 해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달리다 보면 근육 피로, 부상,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반면에 새 신발 같은 경우는
달리고 난 다음에 그런 데미지가 확실히 적을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오래된 신발이 멀쩡한데 버리기 아깝다. 그러면 그걸 일상화로 신으셔도 되고, 등산 같은, 트레일, 산을 달린다든지, 혹은 비가 오는 날 달리게 되면 새 신발을 신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제가 오늘 달릴 때 느꼈을 때, 제가 만약에 헝거리 러너다, 이렇다면 학생 러너다, 이렇다면 이 신발을 계속 신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봐도 버리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래된 신발은 관리를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 변화는 없습니다. 어제하고 그대로네요. 일수로 걸어 가고, 여기 수건 깔고 바닥에 들어서도 들어나가. 하나는 밑에서 먼 차가 있어. 어제 엄마가 뭘 안 하더나. 샤워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제는 새 신발을 신었고, 오늘은 오래된 신발을 신었는데, 운동 후에 발에서 느끼는 차이는 조금 느껴집니다. 막 크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진 않고요. 시아파라면 차이가 많이 나요. 시아파는 뭐 오래된 신발을 신으면 그냥 뭐 맨바닥에서 맨발로 달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행히 쿠션화는 1000km가 넘어도 달리는데 필요한 정도의 쿠션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시아파하고 쿠션화하고 또 차이가 나니까, 뭐 시아파를 가지고 가벼운 레이싱화도 1000km가 넘어서 충분히 신을 수 있다, 이렇게는 절대 적용하지 마십시오. 가벼운 신발은 막 한 200km, 300km 신어도요, 컨디션에 따라서 충격이 느껴지고 불편함이 느껴져서, 뭐 보통의 고수 러너라면 얼마 안 신고도 신발을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결론은 쿠션화는 1000km 넘어도 신발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달릴 수 있다. 당연히 달릴 수 있다 아닙니다. 충분히 달릴 수 있다. 가벼운 레이싱화는 예외다. 가벼운 레이싱화는 뭐 300-400km 신고도 신발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훈련하러도 또 신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접할 수도 있습니다. 신발 잘 관리해 나가십시오. 운동 후에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뉴트리션입니다. 제 나이가 56세고요. 매번 운동해서 굉장히 빡세게 운동을 하죠. 죽을 각오로 운동을 하는데, 죽을 각오로 달린다는, 죽을 각오로 운동을 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운동 피로 이런 걸 운동 피로 같은 걸 잘 못 느낍니다. 요즘은 피곤해서 뭐 낮잠 자야겠다 이런 생각도 잘 안 나와요. 운동을 제대로 하면 우리 근육은 제대로 활성화되고, 그런데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백질 섭취도 잘해주고, 운동 직후에 특히 드셔야 되는 이런 뉴트리션을 제대로 공급해주면 피로감보다는 근육에 제대로 영향을 미쳐서 운동 시 작동됐던 근육은 내 근육으로 발전되고, 회복이 좋아져서 다음날 운동에도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훈지를 작성하면서 아몬드하고 맛있다. 해바라기씨하고 견과류를 하루에 이걸 두세 번, 군것질 생각날 때 먹습니다.